이거 하는 거 없죠? 일단은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가 15고요. 그죠? 그 다음에 AC 길이를 몇 등분 했대? 30등분 했으니까 너가 알고 있는 건 뭐야? 30개로 나눌 거니까 일정하게 29번의 칼질을 하겠지? 29번 칼질해서 30조각을 만들었는데 그 간격이 다 모두 같다고 돼 있을 거니까 이 길이가 모두 일정하게 나뉜 거야, 그렇지? 그럼 이 길이를 내가 K가 썼으면 이 한 변의 길이는 30분의 1K가 될 거야. 물론 괜찮지,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렇게 일정하게 잘랐기 때문에 BC하고 AC가 평행선으로 잡혀서 이렇게, 그죠? 내가 원하는 게 다 닮았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같은 동의각으로 표기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각들이 다 표기가 된다 쓸 수 있다. 그렇지? 닮음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ABC와 CP1, Q1이 닮았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P1, Q1의 길이의 대응량이 15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그치? P1, Q1인데 3분 AB의 길이는 그치? 30분의 1K 대 K가 되겠지. 그럼 이게 몇 대면? 30분의 1K 대 K가 되겠죠. 대응량인 거니까. 그럼 몇 대면? 1대 30이 된다 쓸 수 있지, 그치? AB 길이가 15로 고정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내가 원하는 형태로 P1, Q1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그치, 30분의 15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P2, Q2도 구해볼 건데 그죠? 그 녀석은 똑같이 P2, Q2 될 거고 15 고정돼 있을 거고 2대 30이 되겠지. 돼요? 여기서 바뀌는 부분은 여기만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와? 1 나오겠지, 그치? 맞죠? 우리가 원하는 건 30분에 30이 될 거니까 1이 될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P3, Q3까지의 길이를 쓸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게 1대 3대 30일 거니까 3을 바뀌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떤 형태가 30은 고정이고 계속 그 15의 배수가 더해지겠지, 그치? 15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0분의 15가 꾸준히 더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규칙이 일정한 숫자 2분의 1이 더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이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P1, Q1이 사실상 첫 번째 항이 될 거니까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로 돼 있는 공비가 돼요. 공차가 2분의 1로 돼 있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지, 그렇지? 한개 수열이 몇 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2분의 1에서부터 맨 마지막 항 29번째 항까지 구한 것을 평균해서 문제를 풀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29번째인 걸 알고 있을 거니까 S29를 구한다.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29번째 항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일반항까지 냈더니 AN을 구하게 되면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N인데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일 거니까 2분의 1N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29번째 항은 뭐야? 29번째는 2분의 29가 된다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첫 번째 항은 2분의 29
그치? 29번째 항을 더해서 평균을 내고 그걸 29번 더하면 수열 합이 완성되겠지. 그치? 2분의 30이니까 몇이야? 15. 15를 2 곱하니까 2분의 나오거든요. 2분의 15 곱하기 20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지, 그죠? 됐죠? 정리 한번 싹 해놓으시고 되면 바로 등비 수열로 나갑시다. 아, 등비 수열 아니구나.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그 공지 올라온 거 봤어? 무슨 우리 테스트 다다음 주 화요일에 보기로. 어디 올라? 어? 어디 올라? 아니 그 우리 그 출결 프로그램 있잖아, 리즈. 네. 거기다 공지 올려놨는데 우리 반 이제 고등부 편성 전에 시험 보는 거 있잖아. 다다음 주 화요일에 볼 거라고. 네. 다다음 주는요? 쌤 그거 가는 날. 아. 너희 테스트 보고 있으면 쌤이 올 겁니다. 네 알고 있어? 쌤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주고 다음 주 토요일에 요 중간고사 범위로 개념 설명 한번 싹 해주고 주말 동안 복습할 수 있는 거 좀 줄게. 됐어요? 수열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파트를 좀 볼 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 해도 되지? 예. 네, 한 명이 더 나 잘 봐야 된다. 나 너 졸려면 멈출 거야. 네. 알았지? 수열합 그러니까 SN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렇죠? N번째가 더하는 거. 일반항 썼으면 우리가 원하는 수열 N이다 표기를 하지. 그치? 그러는 건 SN과 AN 사이의 관계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이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 수열의 합을 우리가 등차 수열에 한정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열의 합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을 하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S1을 써주면 그게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S2를 쓰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의 합이 나올 거니까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일일이 노가다를 해서 문제를 풀면 우리가 원하는 수열이 대충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수열의 합이라는 이 공식 자체, 그 n에 관한 어떤 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쓸 건데 이게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열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SN이라 쓰면 n항까지 합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SN-1이라고 쓰면 얘는 n번째 항 전항까지 합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수열을 빼게 되면 우리는 n번째 항이 A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랑 첫 번째 항에서부터 n항 전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n항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SN은 문제 줬을 거고 SN-1은 n 대신 n-1을 합성한 거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 자체가 A에 있는다는 사실을 쓸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n이라는 이 녀석은 우리가 항 번호니까 자연수 없어, 그렇지? 근데 n-1도 자연수인 1 이상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n이 1부터 사용할 수가 없지, 그렇지? 1을 써주면 얘가 S0이 될 거니까, 그렇죠? S0이란 0이라는 자연수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n-1이 1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n 값은 2 이상에서만, 한마디로 이때 구한 이 일반항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 사용 가능해요. 일반항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불완전한 거지, 그치?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 왜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항부터 사용 가능한 식일 거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뭘 쓸 거냐면 일반항 첫 번째 항을 구할 거야. 그건 너무 쉬워. S1이 A1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첫 번째 항도 구했고 두 번째 항부터 적용 가능한 식을 구했어. 그러면 이때 구한 이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 값이 얘랑 같다면 이 식을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식이 같지 않아, 그럴 때는 첫 번째 항은 다음과 같고 두 번째 항부터는 다음 관계식을 성립합니다 라고 표기해줘야겠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합비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정한 건데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괜찮죠? 13-10번 문제예요. 자, 볼게. 첫 번째부터 n항까지의 S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을 이룹니다. 1번을 구하세요. 1번 문제 보시면 SN이 어떻게 나오냐면 n제곱 플러스 2n이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일반항 구할 거니까 방금 배운 걸 쓸 거야. 아싸, SN-를 구해야지. 그치? 그럼 얘는 n 대신 n-를 대입한 거니까 n-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1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SN에서 SN-를 빼준 식을 쓸 건데 그렇게 되면 일단 n제곱은 지워졌겠죠, 그죠? 네. 그리고 또 2n도 지워졌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나누나 여기에 뭐 있었냐면 마이너스 2n 있었지, 그치? 네. 근데 뺄 거니까 플러스 2n으로 떨어져 나올 거고 플러스 1 있었지? 얘는 마이너스 2 있었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있었지? 그러면 뺄 거니까 플러스 1 되겠죠?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어. 이게 내가 원하는 n이 될 거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녀석은 n이 2 이상 사용 가능한 두 번째부터 정 가능한 일반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그치?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항까지 확인을 해보려고 S 1값, 그치? 이게 A1이다라는 걸 아니까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3이 나오지, 그치? 여기다가 혹시 몰라서 1을 넣어봤어. 3이 나오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두 식이 서로 같다는 거 아니까 제한을 풀어버리고 일반항을 구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쌤이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증명했었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2번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SN이 똑같아요. n제곱 플러스 2n인데 뒤에 상수항이 붙어. 몇이 붙죠? 3. 4이 붙죠, 그죠? 그럼 이때 SN-게 되면 사실상 이 식과 똑같은 상태에서 뒤에 3만 붙지. 네. 이래요? 네. 2 곱하기 n-1 플러스. 그럼 봐봐. SN에서 SN-를 빼게 되면 SN에서 SN-를 빼게 되면 이 4는 어차피 지워져, 상수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식은 동일한 구성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네. 그죠? 근데 얘는 n이 두 번째 이상도 정한 가능한 식이 되겠지, 그치? 네. 일반항이 A1을 구했다. 이걸 구하려고 S1을 구했단 말이야, 그치? 그랬더니 1 넣었더니 얘는 3이 아니라 6이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그럼 내가 읽더니 일반항에서의 A1은 무엇이나 3이 나올 거니까 같을 수가 없어, 그치? 성립하지 않지. 그럼 이때는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겠지만 첫 번째 항은 이렇게 6으로 수정한다라고 별도로 식을 잡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 상수항이 붙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쓸 수 없잖아요. 왜냐면 n을 1을 썼을 때 S1-S0이라는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렇지? 자, 봐봐. 1을 쓰게 되면 S0인데 S0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썼던 건데 어렵게 말하면 0번째 항까지 더해달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무것도 더하지 말란 말 공이라는 거야. 그럼 그 값이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0이 나와야지. 그렇지? 근데 얘는 0이 나와. 그러니까 얘는 썼을 때 오류가 생기지 않아. 그렇죠? 근데 얘는 어때?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SN이라는 에서 SN과 SM을 써서 일반항 구한 이 식은 어렵게 말하면 S0이 0인 상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고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일반항을 푸는 연습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지금 했던 거 정리해보시고 되면 14-18문제 안 풀어봐요. 밑에 유제 문제. 오케이. 수열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거 끝나지?
등비수열 같은 등차수열은 한강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고 그럼 등비수열은 한강 사이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거. 그래서 2, 4, 8, 6면 32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 얘가 이제 첫 번째 항이 될 거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라면 네번은 n 번째 항에 관한 식을 쓸 수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지, 그렇지? 네. 일반항을 어떻게 나눌까? 일단은 2n 2n이면 1 넣으면 1, 2 넣어주면 4, 3 넣어주면 6, 4 넣어주면 8 나올 거네요. 2n이 아니고 아? 3n 3? 아니 재밌고 재밌어. n n 잠깐만 신선한 신동이구만. 등비수열은 한강사의 비율 4분의 2, 8분의 4, 2분의 16분의 8, 32분의 16. 2분의 2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숫자가 이렇게 곱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비율. 그죠? 이렇게 두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의 값은 2의 1제곱, 2의 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5제곱, a의 n제곱 2의 2n제곱 n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렇지? 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과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을 할 거야. 일정한 숫자가 곱해져 있는 수열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녀석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이럴 거야. 우리 원하는 a, n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을 다 베이스로 잡겠지. 첫 번째 항 베이스에서 그 다음부터 공차. 우리가 일정하게 곱해진 숫자가 더해지면서 공차잖아. 그럼 일정하게 곱해진 수를 우리 뭐 할 거냐면 공비라고 할 거야. 공비. 괜찮을까? 그럼 우리가 어떤 공비를 몇 번씩? 한 개수가 n이니까 n-1번씩 곱하겠지. 그러면 이만큼 첫 번째 항은 a1,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열이 얘가 a1이었으면 얘는 a1에서 공비를 한 번 곱한 거, a1에서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 a1에서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 a1에서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 그러면 내가 원하는 an이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n-1번 곱한 식이다라고 표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을 다음같이 표기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다 뭐라 할 거냐면 등비수열이다라고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이 이 n이라는 게 자연수 한 번으로 체크될 거고요. 정의역으로 우리가 언제 보면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되어 있는 함수값을 이렇게 뽑아낼 건데 n이 지금 여기 들어가죠,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n에 관한 식이 있는데 n이 지수 들어가잖아. 그죠? n이 지수에 있을 때 우리 뭐가 쓸 거냐면 등비수열이다라고 판단할 거야. 그리고 그 지수 밑에 있는 이 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비로 판단되겠지, 그렇지? 이해되죠? 그럼 쌤 이거 봤을 때 얘는 2의 n제곱일 거니까 n이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등비수일 거고요. n의 개수가 2니까 그죠? 공비가 2일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쌤, 이 n제곱은요 n-1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등비수열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지, 그렇지? 마이너스를 쓰고 다시 1을 써도 식은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럼 이 플러스 2는 사실상 1을 한 번 더 곱한 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앞으로 하나 빼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n이라는 녀석을 갖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공비로 판단한다는 사실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법 두 가지를 썼어.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일반항을 써서 표현하는 방법. 그치?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 a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an번째 항에서 항상 비율이 일정화 됐잖아, 그치? 한마디로 an분의 an 플러스 1 혹은 an 플러스 1분의 an의 비율이 항상 일정화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여기다가 공비를 곱하게 되면 다음 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비라는 개념이
등비라는 개념이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는 그치? 항과 항 사이의 이 비율 자체가 일정하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을 우리는 공비로 잡겠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모든 항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을 들으면 아,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등차 중항 배웠잖아요. 그죠? 세 개의 항. 나와 내 이웃하고 있는 한 줄 사이의 관계. 근데 똑같아요. A, N항이 있고 내 앞에 항이 있어요. 내 뒤에 항이 있다고 치세요. 그죠? 그럼 사실 얘는 뭐가 되냐면 A, N항에서 공비를 하나 나누게 되겠지. 내 공비를 곱한 거니까 공비를 나누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N에서 공비 R을 곱한 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두 식을 곱하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야? AN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등비중항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아 가운데는 항을 제곱한 녀석은 내 앞에 항과 내 뒤에 항의 곱이랑 같겠구나라는 관계식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등비수열 항과 항상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 쓸 거야.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의 비율이 항상 같다. 그거 우리가 공비 R로 적겠다 쓰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예시를 들었고 그렇게 표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용했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나와 내 다음 항 사이에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나에서 공비를 곱하면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 세 번째, 항과 항 사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있으면 내 앞에 하는 공비를 나누는 거고 내 다음 항은 공비를 곱한 거니까 내 앞과 뒤를 우리가 원하는 공비로 표현해서 쓸 수 있다. 이 두 식을 곱하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가운데가 제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 좋아.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풀었는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1번에 쌤이 1, 2, 3, 4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이걸 베이스 삼아서 다시 풀어볼 거야, 알았지? 너도 풀어보면서 걸리는 게 있으면 쌤이 같이 풀어줄게. 14-1번 문제입니다. 1번이야. 등비수열이라고 나왔어.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8, 마이너스 54. 이 순으로 갈 텐데 우리가 마이너스 486은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등비수열은 항번호를 잡아서 이렇게 함수로 바꾸는 게 중요했어. A2, A3, 5 이렇게. 얘는 A 몇이냐, A, K가 몇이냐, K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풀이법이 될 거니까 공비를 찾을 거예요. 그죠? 공비는 몇이죠?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사실상 3이 곱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2인 것도 알고, 그렇죠? 우리 일반항 AN을 구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첫 번째 항에서 공비 마이너스 3을 n-1번씩 거듭제곱할 거야. 그죠? 우리가 원하는 식을 썼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K를 넣었잖아. 그치? K 번째 항을 써주면 AK는 사실 2 곱하기 똑같죠? 마이너스 3에 K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이너스 486인 걸 찾는 거지. 그치? 내가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양변에 2를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43이 나오겠지. 그치? 맞죠? 이 마이너스 3을 몇 제곱해야 마이너스 243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 일단? 그치?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이 몇이 나와야 되죠? 4, 5. 그지? 4제곱이 80일일 거니까 그 5제곱에 쓸 수 있기 때문에 K 값이 6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치? 그쵸? 그래서 우리 얘가 6번째 항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너가 다시 풀어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요. 8번째 항이 나왔대요. 8번째 항이 256인데 등비 수열이라 나왔어요. 공비 구하래. 너무 쉽지. 왜? 첫 번째 항에서 8번째 항이 있으면 여기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7번 곱한 거지. 그치? 괜찮죠? A2는 한 번, A3는 2번.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7번 곱했다 쓸 수 있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얘를 쓰게 되면 얘가 원래 사실 마이너스 2에서 뭐야? 공비 R을 몇 번? 7번 곱한 거다라고 써도 되잖아. 그치? 이게 잡힐 거니까 이 관계식을 통해서 R의 7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128이다. 그치? 그러면 7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28 되는 수를 찾는 거지. 그치? 그럼 너는 R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괜찮죠?
또 해볼까요? 3번 문제 볼게요. 원하는 문제 중. 공비가 0.5, R이 0.5야. 그리고 여섯 번째 A 6이 14인 등비수의 첫 번째 항 거네. 얘도 너무 쉽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항은 너무 잘 구하거든. 첫 번째 항 A1인데 A라 쓰기 이제 A에다가 공비를 몇 번? 아, 5번.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은 그때부터 공비 하나씩 그렇지. 그 이게 우리가 원하는 14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건데 공비가 0.5라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즉 2분의 1인 걸 알고 있지,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A에서 2분의 1을 몇 제곱? 5제곱 해서 곱하는 게 14라고 적용되지, 그렇지? 2 5제곱 몇이죠? 64. 아니, 30. 그렇죠? 32분의 1이죠? A 값은 32 곱하기 14로 적용돼서 풀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되죠? 좋아요. 마지막 문제. N항이 있는데 A, N인데 일반항 준 거지? 아주 너무 좋은 문제야. 일반항이 있는데 3 곱하기 2에 2N 플러스 1제곱이래요. 이 수열의 공비 R을 구해요. 그렇죠? 쌤, 공비는요 일반항에서 N항의 개수가 되잖아. 지수가 N으로 돼 있을 때. 그렇지? 근데 지금 지수가 N은 N인데 앞에 2가 붙어있어. 그렇지? 페이크지, 페이크.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공통대 서주면 사실 뭐야? 얘는 3 곱하기 2에 2로 묶어서 n 플러스 2분의 1제곱이 되잖아, 그치?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 4에 n 플러스 2분의 1제곱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럼 지수가 n일 때 그 밑이 4가 되지, 그치?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공비 R이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이해되죠? 이게 A안 되면 그냥 1 넣으면 되지. 1 넣었을 때는 2의 제곱, 2 넣었을 때는 4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패턴을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14-1번 해보시고 14-2, 14-3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는데 기호 문제가 거슬리면 선생님이 풀어줄 거야. 한번 해보자. 그동안 배우면서 아 진짜 못 풀어먹겠다 하는 그런 단어 없었잖아. 있었어? 어디? 지열 빼고 아 그동안 다 힘들었다. 삼각함수가 제일 힘들어. 등비수열의 합은 뭐냐면 SN이어서 쓰면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이 A 곱하기 공비 세 번째 항은 A를 제곱 네 번째 항은 A를 생제곱 이렇게 쭉 가다가 그치? n번째 항은 A 아래 n-1제곱 그 전항은 A 아래 n-2제곱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걸 다 더하는 것을 똑같이 SN이라는 건 결과적으로잖아. 그치? N이라는 항번호를 집어넣어서 자연수 넣어서 그걸 C로 쓰는 거니까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표기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표변을 만든 다음 항계수를 곱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얘는 그런 규칙을 쓰진 않겠죠. 그죠? 어떻게 풀 건지 물어보는 건데 과정을 좀 봐야 돼.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게 같진 않지, 그치? 등비수열이다 보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게 같다는 거 써야 그렇죠? 그리고 공비를 하나 곱하고 하나 나누는 거네, 그렇지? 이제 곱하는 계열로 잡히잖아, 그죠? 우리 원하는 건 식을 정리하는 건데 어떤 과정이냐면 공비를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기존의 식에다 했어요. 돼요? 곱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첫 번째 항에서 이 R을 곱하게 되면 A, R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항은 AR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R을 한번 곱하게 되면 공비의 특성상 다음 항으로 다 똑같이 배치가 됐다는 걸 줄 수 있지, 그렇지? 그리고 전항에서도 AR에 n-2제곱 될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AR에 n-1제곱 될 거고 그럼 근본적으로 마지막 항도 AR에 n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두 식을 이렇게 나란히 세워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같은 부분을 지울 수 있도록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이렇게 다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SN에서 R, SN을 뺄 거니까 1-R로 되어 있는
SN식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처음에 A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지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 지워지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 녀석만 빼주게 되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A에 뭐야? 아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SN이라는 식을 정리할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 1-R을 양변 나눌 거 아니야? 근데 1-을 나눈다는 건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거는 거지, 그렇지? 그 말은 R-1-R이 0이 아니다라는 건 R의 값이 일단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이 아닐 때에는 다음 공식을 쓰겠다는 거야. 그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R분의 첫 항 A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 형태가 되겠지, 그렇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등비수의 합공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R이 1일 때 뭐야? R이 1일 때라는 건 공비가 1인 거니까 첫 항도 3, 두 번째 항도 3, 3 곱하기는 3, 또 1 곱하기 3이지, 그렇지? 그럼 첫 항이 계속 나오겠지. 그게 n번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 수열대로 어떻게 나올까? SN은?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n번 더할 거니까 그렇지, AN이 나오겠지,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사실 공비가 1인 경우는 많이 보지 않겠지, 그치? 그 이걸 굳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도 없을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1-R, 1에서 공비를 빼, 1에서 공비를 빼. 공비를 빼는데 공비가 1보다 큰 경우가 더 많겠지. 그러면 얘보다는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서 이 식보다는 이렇게 쓰려고 했지. 됐을 거야? R-1분의 그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형태를 더하게 쓰겠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등비수의 합공식이 뭐야 보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 n과 여기에 맞던 n-를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스케줄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다음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게 끝입니다. 오케이?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 테니까 쌤이랑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 더 풀어보는 걸로. 오케이? 14-5로 갈게요. 다음 등비수열의 합 S를 구하세요.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뭐야?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이런 형태를 취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잘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지? 그치? 아주 이쁘게 여러분들 해석하게끔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아주 통수치게 이렇게 그냥 줘버리죠. 근데 짝수 제곱을 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될 거니까 짝수 제곱 지워져야지, 그렇지? 원래 들어있을 때는 이게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패턴 잡혔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면 등비수열이라고 바로 측정해요,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를 곱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거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왔을 때는 좀 헷갈리잖아, 그죠? 원래 이렇게 해석하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아주 이쁘게 설명을 해주지 이렇게, 그치? 내가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도 없다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마지막에 7제곱이면 아니죠? n이니까 n제곱이니까 등비수 합공식 쓰라는 문제겠네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치? 한개수는 n개로, 그치? 그냥 일반항을 가지고 푼 거니까 SN을 구한다, 그치? 그러면 R-1과 1-R이 있어. 뭘 쓰고 싶어? 1-R분의 첫 번째 1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량이 되면 1-2분의 1은 2분의 3이 되겠지? 2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얘를 없애려고 부모자에 몇을 곱해? 2를 곱해 식 정리하겠지, 그치? 그래서 3분의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형태를 취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표현법으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할 수 있지, 그치? 묶여있긴 할 거니까 문제가. 괜찮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이번 문제 보면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허수를 이렇게 지금 곱해서 i 100제곱까지 이 값을 구해달라 그 나온 거지, 그죠? 얘는 근데 사실 등비수열의 합으로 쓰지 않고 우리가 패턴을 알아요, 그죠? 허수 단위는 4개씩 돌아간다는 거 아니까 i 5제곱을 i로 바꿀 거니까 4개씩만 값이 몇인지 알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원래 푸는 거는 이렇게 한마디만 구해주면 1 더하기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는 거지, 그렇지? 그 i 4제곱이면 다시 1 될 거고 5제곱도 다시 똑같은 면 돌겠지, 그렇지? 그래서 한개수를 볼 텐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이게 첫 번째 항이 그죠? 이게 두 번째 항이 되죠? 그럼 얘가 세 번째 항이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101. 그렇지, 101번째 항일 거니까 항이 101개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4개씩 더하게 되면 이 합이 몇이야? 0. 0이 된다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서 100번째까지 더하면 0이 될 거니까 101번째 마이너스 얘만 남겠지, 그렇지? 얘는 뭐죠?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2학년에 등비수열을 배웠으니까 등비수열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인 걸 알았지, 그렇지? 그리고 한개수가 몇 개다? 100. 한 개다라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럼 공식 써주면 1 마이너스 r 쓸래? r 마이너스 1 쓸래? I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분의 첫항 1 곱하기 r의 i의 n제곱 101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되겠죠. 네.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S 101이 된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 써주면은 i의 101제곱은 뭐가 되지? i분의 1이 되지. i가 되지? 네. 그럼 i 마이너스 1분의 i만 쓸 거니까 1로 전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지우고 자, 3번입니다. 3번입니다. 냅시다.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이거 아까 했던 거다. 16 더하기 그지? 우리가 아까 예시로 잡았던 거고요. 1024 아주 좋네요, 그죠? 그럼 얘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잡아서 풀 건데 이게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바로 직감을 했죠, 그죠? 그치? 공비가 몇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AN부터 먼저 구할 거야. 오케이? 얘는 첫 항 2에서 공비 2를 n-1제곱 한 번 썼는데 어차피 정리해서 2의 n제곱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 맞죠? 맞죠? 2의 1제곱, 2의 2제곱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024는 2의 1제곱이지? 네. 10제곱.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항이 10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얘는 10인 거 알고 있는 거, 항이 10개 있는 거? 네. 나는 S10을 구하는 거 맞지? 그럼 R-1, 2-1 괜찮지? 네. 공비 R, 첫항 R, 2 그치? 한개수 이렇게 R-1분의 첫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식정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 마이너스는 1일 거니까 2의 10제곱이 몇이지? 1024 그래서 1 빼면 1024의 2배는 2046. 이런 식으로 답을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좋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게 완성되면 14-6, 14-7까지 7 같은 경우는 일반항 구하는 거라서 쌤이 한번 다루긴 할 텐데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 거슬림 없는지 보고 숙제는 196까지 더 이상 안 나가요? 네, 다 나갑니다. 그럼 뭐예요? 196페이지까지 다 풀고 시간 나오면 오늘 이제 곧 끝나네요. 그냥 12시까지 해도 되겠 네. 그치? 이거 풀고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면 되죠. 네. 근데 아마 좀 걸릴 거예요. 여기까지 기본 주제 문제풀이를 완성해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